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엔 어떤 트렌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투벼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트렌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제가 이 책을 얘기하니까 작가님이 네. 그 문자로 벌써 연말이 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매년 10월쯤 항상 만날 수 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서점에 가면 네. 요 무렵 조금 지나거나 이렇게 네. 할 때마다 트렌드를 뭐 이렇게 알 수 네. 있는 가장 좋은 책으로 많이 추천을 받는 거죠. 저는 작가로서 제일 부러운 책인데요. 왜요? 매년 이맘때쯤 10월쯤 나와서 내년 한 2월 정도 4개월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장범준 씨의 벚꽃 엔딩처럼 벚꽃 연금이라고 늘 비슷하게 팔리는. 네. 정말 작가로서 너무 부러운 책입니다. 아니 근데 벚꽃 엔딩은 네. 곡 한 곡 발표했는데 계속 매년마다 하는 거지만 네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어떤 책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청취자분께서. 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매년 말에 나와서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주는 책입니다. 근데 소비를 예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회,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네. 우리 사회 전체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자 또 우리 사회 뛰어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네. 김난도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게 그 김난도 교수님이요. 2017년에서 18년 2년 정도까지 그 KBS에서 네. 아침 라디오를 진행하셨어요. 7시에서 9시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때 금요일 고정 코너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시사야 오듯이 네. 와가지고 코너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너튜브 시안책방을 하게 된 계기도 김난도 교수님 조언 때문이에요. 제가 방송을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네. 약간 좀 뭔가 소모되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김난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김난도 교수님이 그때 너튜브를 해보라고. 근데 그게 2018년쯤에는요. 너튜브를 한다는 게 방송하는 사람이 하면 약간 방송에서 밀려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거든요. 지금 완전히 좀 달라졌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트렌드의 왕이 또 해보라니까. 그래서 믿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튜버 치고는 꽤 구독자가 많게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예. 그 구독자 모으는 게. 예. 근데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북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사회 MC를 보고 그래요? 네, 김난도 교수님이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덕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랬더니 김난도 교수님도 한 2년 전부터 트렌드 코리아 TV라고 너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구독자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 교수 그 너튜브 할 때 할 걸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남들한테는 많이 조언하지만 네.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잘 못하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2023년 트렌드에 네. 키워드에 이시안을 좀 넣어주시면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네. 트렌드를 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어떤 책이 괜찮은지도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네, 않고. 맞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런 트렌드 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네. 골라야 할지, 또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 책이 많아진 게요. 트렌드 네. 코리아가 처음 시작이었죠. 트렌드라는 그 키워드를 네. 우리 사회에 꺼집어낸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이게 한 13년, 14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들은 말인데 그때 처음에 낼 때만 해도요. 아니 무슨 트렌드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를 매년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 예측했는데 틀리면은 네. 비난받기도 좋고. 그렇죠. 다음번에 또 낸다 그러면은 좀 식상해가지고 안 보게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1년마다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13년, 14년 전에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 막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감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렌드
전체를 조망하는 책 중에서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이길 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미분화돼 가지고 그런 건지 몰라도요. 말씀하신 트렌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소재가 다양해졌어요. 뭐 미디어 트렌드, 콘텐츠 트렌드, 기술 트렌드, 심지어 뭐 채용 트렌드 이런 식으로 책 하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트렌드라기보다는 분야별 트렌드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종합적인 트렌드서 하나 정도,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또 자기가 하는 분야 그런 쪽의 분야의 트렌드서 해가지고 2권씩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가 야 이게 잘 팔린다. 그러니까 네. 출판사들이 앞다퉈서 그러니까요. 트렌드 관련된 책을 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 트렌드 코리아 내년 이제 2023년판 네.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일단 트렌드 코리아는 전체적으로 큰 트렌드를 좀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트렌드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는요. 래빗 점프라고 래빗 점프. 래빗 점프. 예. 그 토끼가 점프하는 거죠. 예. 그 하나하나의 알파벳이 이제 한 트렌드씩을 나타내는데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토끼가 점프하는 거니까 뭔가 좀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그런 것 희망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없던 상황들이 유난히 많이 생긴 최근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세계화의 종말, 그리고 뭐 전쟁 예.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팬데믹 사태 때는 이런 상황들이 가려질 만큼 팬데믹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이 새로운 일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담은 문구가 래빗 점프인 거죠. 그러면 래빗 점프 하위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트렌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보통 10개씩 선정을 하는데요. 그 10개가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10개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그러니까 키워드에 새로운 신조어 같은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평균 실종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사실 뭐 10개를 다 소개하기에는 그렇죠.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모자라죠. 이거는 예. 사서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 몇 개만 좀 알려드리면 평균 예. 실종은요. 양극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개인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초개인화 경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극화는요. 예. 평균의 의미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너튜브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몇 분 정도의 그 영상이 좀 잘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평균을 내보니까 예. 10분 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10분짜리 영상을 주로 만들었는데 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그 1분 미만의 숏폼과 20분 이상의 롱폼 이렇게 양쪽을 보다 보니까 예. 평균은 10분인 거잖아요. 근데 10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분 보는 사람은 없고 1분과 20분으로 양분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평균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평균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기획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초개인화가 되면서 전형성이라는 것도 사라져가지고요. 뭐 이 나이대의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는 선입견도 다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평균에 맞춰가지고 무언가 상품을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다각도로 표본을 검토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더 극단적 양극화가 되고 중간은 사라진 사회가 될 테니까 그렇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 양극화를 잘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 알파 세대란 말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알파 세대는 또 많은 분들이 그 MZ 세대란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장명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원래는 세대를 구분할 때요 정확한 이름을 좀 주기 시작한 게 X 세대부터예요. 네네. 이게 뭔가 새로운 세대인데 이거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X라는 거 붙여가지고 예. X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간단해요. X 다음에 알파벳 Y 세대, G 세대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 근데 Y 세대가 그
그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는 시기를 거쳐가지고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Y세대 별칭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M세대, G세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MZ세대가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 아시죠? 맞아요. 1980년생부터 94년생까지 Y세대, 그러니까 M세대, G세대가 95년부터 2009년생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요. 한 42, 3살 정도의 부장님서부터 지금 중학생까지가 MZ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라는 용어 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사실은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한 번에 같은 세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MZ 하지만 임팩트가 없는 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한 세대가 보통 15년인데 네. X세대 하는 식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MZ세대 붙여 얘기한다는 건 30년을 한 세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별 세대만 하나하나는 좀 임팩트 떨어지기 때문에 두 세대를 합쳐서 하나로 부른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알파는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X, Y, G 다음에 예. A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로 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예. 네. 알파 세대인데 지금 사실 알파 세대 최고령자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세대들이긴 한데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스마트폰과 같이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아직 경제력은 없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A 포켓, 10 포켓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집안에 이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이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이러니까 8에서 10개의 지갑이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열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굉장히 이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또 그렇게 그 집안에서 대접받다 보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예. 이런 세대들이 이제 딱 나오고 있으니 트렌드나 이런 걸 예측할 때도 무시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게 알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알파 세대란 말을 아주 자주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네.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트렌드 코리아는 책 읽을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볼 때 생각하는 시간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래요. 그냥 정보를 읽는 책이라기보단 정보를 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런 트렌드니까 내년에는 내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지 라든가 뭐 회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매 말에는 내년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인 거죠. 내년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그걸 좀 미리 가늠해보는 책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뭐 이런 걸 하고 있네? 라고 깜짝 놀라는 그래서 인사이트도 있지만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정치와 관련된 트렌드는 없죠? 이게 좀 그런 건 조심스러워서 그런가요? 네. 아, 우리 김난도 교수님 정치 트렌드를 한번 좀 좋은 걸 키워드 내주시면 정치인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평균 여쭤봤어요. 실정의 양극화 이런 거에 약간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것도 의미 있네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